아파트 단지 보행로에 흙탕물이 고여 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 입구에는 성인 발목 높이까지 흙탕물이 들어차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는 물이 셉니다. 폭우가 쏟아진 어제 오후 서울 강남 개포자의 아파트가 침수됐습니다. 아파트 관리 직원들과 입주민들은 청소독으로 빗물을 퍼냈고 커뮤니티 시설은 잠정 폐쇄됐습니다. 지난 3월부터 주민들이 입주한 이 아파트는 지난달에도 집중호우가 내린 뒤 커뮤니티 시설과 지하 주차장에 누수와 물고임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번엔 단지 전체가 침수된 겁니다. 워터파크다, 해자가 생겼다며 조롱하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주민들은 도로보다 아파트 시설에 지대가 낮아 비가 올 때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됐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GS건설은 커뮤니티 센터의 일대가 지대가 낮은 데다 개방형으로 건설돼 외부의 빗물이 들어온 것이라며 더 큰 배수관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GS건설은 지난달 지하주차장 침수 당시에는 배수로에 퇴적물이 쌓여 빗물이 역류한 것이라며 배수로를 정비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GS건설은 지난 4월 인천 검단 신도시 건설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상부 구조물이 무너져 이미 순살자이라는 오명을 쓴 상황. 이번엔 입주 반년도 안 된 신축 아파트에서 침수가 반복되면서 이런 해명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습니다. SBS 정경윤입니다. 지난 4월 인천 검단의 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지하 주차장이 와르르 무너지는 사고가 났었죠. 국토부 조사 결과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고 GS건설 대표 브랜드 자이에 대한 평판은 급락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천장을 받치는 기둥의 보강 철근은 설계부터 이렇게 곳곳이 빠져 있었는데요. 시공 과정에선 안 그래도 부족한 철근을 또 뺐습니다. 여기에다 콘크리트 강도까지 부족했습니다. 이런데도 감리 과정에서 문제점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이었던 겁니다. 저희가 그 종합적인 결론을 내린 결과는 이 사고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전단 보강근의 미설치입니다. 그 저항력이 낮은 상태에서 조경공사 등 설계하 중의 초과나중이 작용을 했고 콘크리트 강도도 일부 미달하는 그런 상황이 종합되면서 붕괴가 발생했다. 이런 결과가 발표되자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선 이렇게 순살자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철근을 빼먹고 부실 시공한 아파트를 뼈 없는 치킨에 빗대서 순살자이라고 표현해 조롱하는 겁니다. 거세지는 비판에 시행사인 LH와 시공사인 GS건설이 모두 사과했고 GS건설은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아파트는 1,600여 가구 규모로 원래 10월 완공해 12월 입주를 앞둔 상태였는데요. 공사 비용만 2,400억 원에다 철거 비용, 입주 지연 보상금 등 이렇게 재시공에 들어가는 비용만 다 합치면 최소 이렇게 4천억 원 넘게 들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을 감수하고 아파트 브랜드 평판을 지키자는 선택을 한 겁니다. 지난 3월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역 센트럴자이의 장식용 기둥 일부가 파손되는 일이 있었고, 최근 강남 개포자이에선 지하 주차장 등의 물고임 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실 공사 의혹이 잇따라 이어지면서 신뢰도가 추락한 영향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아파트 브랜드 조사에 따르면 자이의 선호도 순위는 연초 3위에서 17위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GS건설 주가는 급락세를 보이며 52주 신저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이어서 부실 시공 사고가 잇따르면서 건설업 전반으로 불신이 확산해 부동산 경기 침체에 허덕이고 있는 건설업계에 악재가 겹친 모양새입니다. 여기에다 다음 달 발표되는 GS건설의 전체 공사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면 충격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부실 공사에 대한 GS건설 등에 대한 처벌 수위도 다음 달 발표될 예정입니다. 설계부터 잘못됐다.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가 내린 결론입니다. 무너진 지하주차장 천장부를 받치는 기둥 32곳에 모두 전단 보강근이라 부르는 보강철근이 들어갔어야 했는데 붕괴 부분을 비롯해 15군데나 보강근을 넣지 않도록 설계했습니다. 설계도면을 확인, 승인하는 과정에서 감리는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나마 넣도록 설계한 곳 중에서도 최소 4곳은 시공 때 보강근을 빠뜨렸습니다. 전단 보강이 누락됐으니까 저항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시공 시에도 전단 보강 설치가 좀 누락이 되었었다. 붕괴 부위의 콘크리트 강도도 설계 기준보다 30% 낮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콘크리트 자체의 문제보단 양생 과정이 부실했던 걸로 조사위는 추정했습니다. 이렇게 취약한 지하주차장 위로 조경용 토사를 쌓았는데 그 무게 또한 설계 하중을 초과해 붕괴를 부른 걸로 분석됩니다. 설계사와 감리단, 시공사, 그리고 도면을 승인하고 문제점을 찾아야 할 발주처 모두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겁니다. 발주처 LH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냈고 시공사인 GS건설은 해당 아파트 단지 전체를 재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영하지만 저희가 아무래도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합당한 보상안을 제시를 해주길 기대하고요. 사고 직후 멈췄던 공사 현장 문은 오늘도 굳게 닫혀 있습니다. 원래는 오는 12월 입주를 예정한 아파트였지만 이제는 전면 철거 뒤 재시공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네, 국토부 출입하는 노동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주차장이 무너졌는데 왜 아파트 전체를 새로 짓겠다고 하는 건가요? GS건설 경영진들이 최근 한 보름까지 고민한 문제라고 합니다. GS는 지금 이 검단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미 준공을 끝낸 아파트들에서도 기둥이 무너지거나 물고임이 있는 등 잇따라 문제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한 비용을 치르더라도 어떤 아파트 브랜드의 평판을 지키자 이런 고육책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모두 1,600세대가 넘던데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아파트 도급 공사비 다 합치면 2,4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다 67% 정도 공정률이 진행이 됐는데 다시 지어도 아마 그만큼은 기본으로 들겠죠. 거기다가 철거 비용 그리고 완공 때까지 그 최소한 2년은 걸릴 텐데 그때까지 입주하지 못하는 입주민들에게 보상금을 또 줘야 되고요. 지난해 1월에 광주 화정동에서 그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 사고 때 6명이 사망했잖아요. 그것도 전면 재시공을 하기로 했는데 그때 현대산업개발이 손실금으로 충당해 놓은 돈이 3,7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4천억 원은 들 거다 이렇게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GS뿐 아니라 발주처인 LH도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비용을 좀 분담할 수도 있을까요? 그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토부 조사를 보면은 발주처로서 LH도 책임이 없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사실 GS가 이렇게 갑자기 급히 재시공을 해버린다 말을 해버리니까 사실은 LH로서는 좀 당황한 기색이 취재가 됐습니다. 건축학회랑 같이 이미 올라간 건물들에 대해서 안전진단, 정밀 안전진단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거를 다 부수자고 하니까 놀란 거죠. LH 입장에서는 사업이 지연될수록 그에 따른 금융조달 비용도 늘어난단 말입니다. 이런 비용 등을 어떻게 분담할지 앞으로 다 협의를 해야 할 상황이고 이걸 다 GS가 떠안겠다고 할지 아니면 둘이 협의해서 분담을 할지 앞으로 혹시 소송전이 불거질 여지도 있고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또 책임 소재가 정확히 가려지게 된다면 앞으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오늘 발표에서 정밀하게 아주 책임 소재를 뭐 누가 더 많고 누구는 못했고 이런 구분은 있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 행정 처벌 조치 등도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 달 중순쯤에 발표될 걸로 지금 국토부는 말하고 있고요. 미리 정하지 않고 계속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원론적이지만 시공사 영업 정지도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 상당한 긴 시간이 걸릴 겁니다. 현대산업개발의 경우에 화정사고 냈던 현대산업개발의 경우에 지금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처벌 수위가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노동규 기자 잘 들었습니다.